정화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부드러운 가운데 내성이 밝게 비춰주는 것이다. 아주 부드러운 가운데 강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화라 그러면 우리 보통 사람들이 병은 강렬하기 때문에 병은 쉽사리 꺼지지 않는다. 근데 반면에 정화는 잘 꺼진다라고 얘기하는데, 병화는 힘이 너무 강렬해서 절대 꺼지지 않는다. 오양주 어뜸이라 하는데 정화는 쉽게 꺼져버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요거는 아주 크나큰 잘못입니다. 이 정화가 약한 거 아니에요. 이 정화는 오로지 병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정화가 약한 것이지, 정화 자체가 약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는 병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하게 느껴진다는 것 뿐이지, 이것이 정화가 약한 습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오판, 절대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성을 밝게 비추시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을을 안고 신을 막아서 효도한다라고 했습니다. 을을 안고 신을 막았습니다. 정이 을의 기세를 받아서 신금을 극해버린다 이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임정관과 합을 해서 충성을 다한다. 자, 정이라는 것이 임을 정관을 만나서 합을 해서 충성을 다한다. 왕성하고도 치열하지 않고 쇠약할지라도 공하게 소멸하지 않으니, 만약 친모인 목인수가 있다면 겨울에 출생함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다음 밑에 보겠습니다. 자, 정화는 다리며라는 부분이 있어요. 정화는 다리며 등화고 촛불이다. 활활하는 것은 살아있는 불이다 이 말입니다. 생화. 그러면 자, 정이 달이라고 한다면 태양은 어디 있을까? 예, 태양은 병입니다. 태양은 병화. 여기서 병과 정이, 태양과 엄격히 말하면 태양이고 달이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이게 그렇지 않는데, 이게 상이라서 태양과 달에 비유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병은 태양이다, 정은 달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면 화는 문명지상이다 그랬어요. 문명을 나타낸다. 그래서 화는 문명을 나타낸다 라고 했고요. 병정 모두 다 그를 좋아해서 밝아진다 라고 합니다. 자, 그 정도만 체크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59쪽 보시면, 화일주 선생은 아는 것이 많은데 자기 자랑하다가 강의 시간 다 지나간다. 그 다음에 정과 병이 싸우면, 그 밑에 159쪽을 보십니다. 정과 병이 싸우면 처음에는 병이 버럭 하고 소리 지르니까 정은 차근차근하게 조목조목 따지고 결국은 정이 이기게 된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이 실속 차린 데는 정이 1등이다.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병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만 버럭버럭 지르고 시끄럽게 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일주는 마지막하게 조곤조곤하게 따져 들어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시끄러운 병화보다 잔잔한 정화가 이긴다는 그런 대목이 되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9쪽 맨 하단에서 밑에 보면 밑에서 위로 세 번째 새까만 네모 박스에 정일주가 토가 많으면 키가 작다 그랬습니다. 정일주가 토가 많으면 키가 작다. 근데 정일주에 목이 많으면 키가 크다. 목이 많으면 키가 크다. 이렇게. 자, 그거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금수가 많이 있으면 수국화를 받아서 키가 평균치를 넘지 못한다. 이것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정이라는 것은 신장이다까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0쪽에 새까만 네모 박스 두 번째 새까만 거, 정임합으로 음란지압이다. 정임합합목이다. 이렇게 정임합합목이 되고 음란지압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자, 정화가 토가 많이 있으면, 정이 있는데 토가 많이 있다 그러면 화생토를 하잖아요. 화생토. 그래서 화생토가 하니까 이게 여차하다 가면 정화가 꺼져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토다회기, 그래서 정이 토가 많이 있으면 오히려 꺼져버린다. 요거 체크하시고, 근데 금이 많이 있어도 불이 꺼져버린다. 금동화시. 이것도 맞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가 많아도
몰광으로 완전히 꺼져버린다. 이렇게. 그래서 정화일주는 토가 많거나 금이 있거나 관이 많이 있으면, 수가 많이 있으면, 토금수가 많이 있으면 이 정화가 버티기 힘들지 않을까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벽갑인정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 자, 정화가 불을 피우려 그러면 경금이 와서 갑목을 쪼개주어서, 경금이 와서 갑을 쪼개서, 이 갑이 쪼개지면, 갑이라고 하면 통나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통나무로 도끼를 가지고 탁 이렇게 쪼개진다. 쫙 쪼개주니까 이 통나무가 이렇게 쫙 한 토막, 두 토막, 세 토막 났어요. 세 토막 나고는 이걸 불에 넣었으니까 아궁에 집어넣어 버리니 이것이 불이 훨훨 타오르기 불이 훨훨 타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말하기를, 요런 경금, 요거는 갑을 쳤으니 이것이 작은 나무가 됐다. 얼이 됐겠죠. 그래서 이 불이 잘 타오른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벽갑 인정 하고 벽갑 인화, 벽갑 인정 그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자, 여기서 보면 경이, 갑을 경이 충극하면 정화가 생을 받아 강해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됐죠? 이해되죠? 그 다음, 여기서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천간에서 말하는 충과 지지에서 말하는 충은 다릅니다. 천간에서 말하는 충은요, 이거는 100% 이거는 그걸 말합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지에서 말하는 충은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이거 지지에서 말하는 충은 이는 음과 양의 조화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충과 지지에 있는, 천간에 있는 충과 지지에 있는 충은 분명히 다르죠. 그죠?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밑에 정화일간이 있고요. 4년 5월 미일 유시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있으니까 보시면 밑에 사오미가 딱 펼쳐져 있죠. 그죠? 밑에는 사오미가 펼쳐져 있고 시지에는 유가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좋죠? 시지에 유가 있으니 돈이 있어요. 시에 돈이 있고 결실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돈하고 연애하는 팔자다. 아주 복 많은 사람입니다. 자, 그래놓고 161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1쪽 보시면 정이 갑을 만났습니다. 정이 갑을 만났어요. 이거는 정일주가 갑을 만났으니 이거는 정인이다. 정인이기 때문에 목생화가 잘 된다라고 하겠죠. 여기서 잘 되려 그러면 경금이 와서 갑을 쪼개진다면 더더욱 좋겠죠. 그죠? 이걸 아까 뭐라고 그랬죠? 벽갑 인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갑은 정에 대해서 정인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정인이라고 했습니다. 경이라는 재성, 갑경충으로 없애주고 기식신을 갑합으로 없앤다는 그런 말이 있네요. 그죠? 공부 많이 한 사람은 가난한 선비에 불과하다. 먹을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자, 재성이 갑경충으로 없애고, 그 다음에 식상을 갑기합으로 없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갑이 뭐냐면, 갑이 기를 합을 해버리잖아요. 갑이 합을 해버리잖아요. 합을 하니까 정화입자는 이것이 식상이 되죠. 식상. 그죠? 식상이 되고, 갑은 경하고 충돌하고 있고, 이 정화 입장에서는 요놈이 재성이 될 것이고, 요놈이 식상이 되니, 인성운이 와버리면 재성과 인이 멀어지기 시작하고 식성과 인도 멀어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정화일주가 갑년을 만나버리면 직장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재물이 흩어지기도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부 많이 한 사람은 이 간목이 공부가 되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가난한 선비에 불구하고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정이 갑을 만나고 경운이 들어오면 갑경충을 만나서 목생화를 받는다. 오케이 됐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명적 보시겠어요? 정화일주가 갑인월을 만났어요. 정화일주가 정묘일주인데 정묘일주에 갑인월을 만났고 시가 인시를 만났어요. 인수가 많이 있으니 천만 가까이 하고 있다. 월에 인수가 있으니 양반집 가문이다. 월에 인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반집 가문, 글공부 많이 한 집안이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선비와 같이 책만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공부만 하고 있으니 가사일을 돌볼까요? 안 돌봅니다. 인생이 많이 있는 사람은 꼰대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돈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돈이 잘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성을 가지고 돈으로 만들 수 있는 직업을 해야 돼. 인성으로 재를 벌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성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게 뭘까요? 학교나 학원이나 공무원이나 이렇게 가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인성을 재화로 바꿔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월지의 인성이 월봉 인수 놓은 자 교편 잡아본다. 월봉 인수 놓은 자 편대 잡아본다 하는 이야기들. 제가 어릴 적에 제가 20대, 10대, 20대 철학관에 막 구경하러 다녔을 때 어떤 선생님이 제 사주를 보고 월지 지장간에 인성이 있고 그 다음에 월간에도 인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주에 월에 인수가 있고 인수가 용신이 있으니 펜때 잡아본다 이러더라고요. 저보고요. 그래서 저는 펜때 잡아본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이제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제가 하는 직업이 펜을 잡고 하는 직업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고 보니 그 말이 맞긴 맞는 것 같아요. 그 말이 맞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이 있는 것은 공직에 나가거나 학교에 나가거나 혹은 행정 일을 한다거나 가르치는 일을 한다거나 이런 분들이 월봉 인수를 놓은 자에게 됩니다. 이 내용은 진해명리 강론 4권과 5권에도 이게 분명히 나옵니다. 진해명리 강론 4권, 특히 4권 같은 거 보시면 그 직업 유형이 나와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참고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관이 상승되는 경우도 있어요. 정의 갑을 만나면 관이 상승을 시킨다. 정화가 개수나 임수를 만나 있을 때 갑이 있으면 이 관들을 이렇게 인성으로 해서 이렇게 관이 상승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정의 갑을 만나면 관이 상승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어떤 사주를 보더라도 정활주가 관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주변에 관이 많이 있을 적에 갑을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갑을을 쓴다면 이 사람은 관이 많이 있을 때 갑을을 쓴다면 이런 분들은 무관으로 나가면 상당히 좋다 그러죠.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관이 상승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근데 그 밑에 보시면 162쪽 양가로 6번을 보시면 살인 상승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정이 갑이 있고 개가 있으면 다시 말하면 7살이 있다는 이거죠. 7살이 있으면 갑이 통관돼서 살인 상승을 한다.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그림을 좀 다르게 그려볼게요. 정활주가 있는데 관이 많아요. 관성, 정화가 있는데. 그래서 수국화를 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 중간에 글자가 하나 딱 끼어들잖아요. 목이 끼어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끼어들어서 수국화를 못하게 저지시켜버리고 오히려 수생목, 목생화로 가버리죠. 그죠? 수생목, 목생화로 가보니 이 사람은 정활주는 감목이 엄청 고마운 거죠. 그래서 관성을 인으로 화해시켰으니 굉장히 길한 사주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사주를 보더라도 관이 상승되는 사주를 귀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주에서 7살이나 관성이 많이 있는 분, 특히 7살이 많이 있는 분들 중에서 인성을 용기신으로 쓰시는 사주가 있다면 그 사주는 귀격입니다. 만약에 신분이 낮다거나 가진 게 없다거나 할지언정 그 사람의 내면의 의식은 굉장히 어진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물론 직위가 높다거나 재물이 많다거나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분명히 그분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관인상생, 살인상생, 특히 살인상생되는 사주가 그러합니다. 많이 기억을 해두시고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그 밑에 보시면 살인상생되는 것에 대해서 정활주가 월간에 갑이 있고요, 년간에 개수가 있어요. 밑에 보시면 그죠? 그래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병활주가 월간에 임이 있고 연간에 또 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북방의 칠살들이, 북방 칠살이 뭐냐면 북방이나 수로 말하는 거죠. 수의 칠살, 병활주에서 칠살이 되니 수의 칠살들이 수도까지 침략해왔다. 수도가 어디예요? 수도가 월주, 연주는 나라, 월주는 수도. 수도까지 침략해 왔으니 임금인 병은 남한산성으로 피신을 했다. 그렇죠? 피신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인중에 있는 갑이 있어요. 인중에 갑이 딱 버티고 있겠죠. 인중에 갑이 버티고 있으니 인중에 갑이 병화를 살려주고 있다. 이래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살인 상승되는 사주다. 이렇게 살인 상승되는 사주는 굉장히 좋은 사주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7살의 덤벼울지기는 인성나간이 좋다. 인성나간이 좋다. 그 다음에 또 7살이라는 것은 사주 내에서 만약 인성이 없다 이렇게 없다고 봅시다. 이렇게 인성이 없어요. 사주 내에서 인성이 없으신 분 이렇게 인성이 없이 관이 바로 일주를 걷게 오고 있습니다.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 인성에 목을 가버리면 관을 이렇게 화할 수 있겠죠. 감옥 가거든 공부해라. 살인상생이다. 정이 얼어만나면 해매미 묘미는 목생화할 수 있는 세력을 구축하지만 멋지고 활발하게 목생화는 못한다. 왜? 젖은 나무이기 때문에. 해하고 묘가 있잖아요. 해 묘가 있으면 정화를 불을 생해주기에는 물먹은 나무가 돼버려요. 묘가 물먹은 나무가 돼버리잖아요. 물먹은 나무가 돼버렸으니 해묘가 돼버리면 화가 불을 태울 수가 없다. 됐죠? 그래서 을은 생목이라 목생화를 하면 타긴 타는 매운 연기를 뿜으며 드디게 탄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을 자체도 지금 수기를 먹고 있는 선목이기 때문에 불을 피우기는 곤란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저기 이게 아궁이 이렇게 보시면 있잖아요. 이렇게 아궁이 소뚜껑이 이렇게 있고 아궁이 이렇게 불을 피우잖아요. 근데 나무를 이렇게 넣잖아요.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넣는데 그럼 이 불이 피는데 만약 여기서 이 나무가 좀 젖은 나무잖아요. 이렇게 나무가 젖은 나무다. 젖은 나무다 그러면 불이 정 안 피는 건 아니지만 이게 말라있는 부분에서는 불이 피죠. 이렇게 말라있는 부분은 이렇게 불이 펴요. 그렇지만 물이 젖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연기가 불편하면 연기가 많이 나요. 잘못하면 불이 꺼져버려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을 자체는 뭐냐면 이렇게 젖어 있는 나무가 지금 을목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해묘 자체도 이렇게 을목이 된다 이거죠. 요거 때문에 젖은 나무가 들어가면 불이 꺼지기 쉽다라고 하는 거죠. 요거는 그 명리정종의 저 하반부에 보면 식간의 채승론인가? 거기 보면 이 부분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을은 생목이라서 목생화를 하면 타긴 타되 매운 연기를 뿜으면서 더디게 탄다는 이 대목이 있잖아요. 요거는 지금 저는 이 대목을 말할 수 있는 사람과 말하지 못하는 사람 저는 사실 구분합니다. 요거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면 굉장히 책을 공부를 많이 봤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근데 대부분이 이런 말 잘 못해요. 한 3년차 정도 공부해가지고 잘 못하고 그 다음에 명리선생을 제대로 만나보려면 이런 얘기 듣거든요. 명리선생 제대로 만나면 이런 말 10년을 공부해도 이런 말 할 줄 모르다면 선생을 잘 못 만났거나 공부를 많이 못했거나 그래요. 이것도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고 다음에 저랑 만나서 얘기할 적에는 선목을 만났을 적에는 목생화로 하기에는 젖은 나무이기 때문에 연기가 많이 나서 그 불을 오랫동안 지속할 수 없다는 통보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셨구나 라고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정활주 사람이 장가를 갔어요. 이 사람이 남자가 장가를 갔으니 각시가 들어오겠죠. 각시가 들어왔는데 이 사람 각시가 지금 을과 을경 합을 해버렸어요. 을이 누구냐? 인성이잖아. 인성이 어머니. 내 각시와 어머니가 짝짝꿍이 되어버렸어. 그죠?
내 각시와 어머니가 짝짝꿍이 되어버린 모습이다.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장가는 가긴 가는데 내 어머니와 각시가 짝짝꿍이 잘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내 각시 한번 만나보려고 하면 어머니가 자꾸 내 각시를 데리고 어디론가 가버립니다. 각시 데리고 어디 가자, 며느라 어디 가자, 며느라 나와 지금 경로당에 가자, 며느라 농협에 나가자, 며느라 나와 저쪽에 나무하러 가자, 며느라 나와 밭에 뭐 따라가자 하면서 들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내 각시가 합을 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4쪽에 정이 병을 만나는 거 하겠습니다. 정이 병을 만나면 정이란 달빛이 병이란 태양빛이 가려버린다 그랬죠. 이거는 정이 있고 병이 있으면 정은 달빛이라고 그러고 병은 태양빛이라고 그러는데 정은 달빛, 달, 병은 태양. 여러분들이 다음에 물산 통변을 한다거나 또 회화 통변을 한다거나 했을 때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네, 밑에 그 일주 보시면 정활주가 월에 병으로 만났어요. 그래서 정이 지금 벽이 지금 형님이라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이 월주에 있기 때문에 먼저 나왔기 때문에 병이 형이고 정이 동생이라 했지, 그죠? 그 정이 살 길은 형이 병에게 의지해 산다. 병 형님에게 가서 일해야 한다. 이렇게 써놓은 거죠, 그죠? 그래서 정이 병에 의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 165쪽을 보시겠습니다. 정이 적을 만나면 요거는 놀고 먹으면서 손만 벌리고 있다 라는 그림으로 됩니다. 때로는 이게 정정이 음간 두 개잖아요, 그죠? 정이 정을 만나서 음간이 두 개이기 때문에 이게 임을 만나면 합을 해버리잖아요. 정임이 합을 해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투합이라 그러죠, 투합. 질투 투자를 써서 투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임이 합을 내면 연직이 되기도 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정을 만나면 연직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 정정이 같이 있는 가운데 임년이 와버리면 시집가려고 한다. 시집가려고 하는데 내가 가야 되는데 언니가 갈까 내가 갈까 둘 중에 하나 시집간다. 그래서 나도 시집가고 싶은데 언니도 가야 되고 혹은 내가 가고 싶은데 동생도 시집을 가야 되고 그래서 누가 먼저 가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것이 정이 정을 만났을 때 사주 구성이 임년을 만나면 그런 일이 닥쳐온다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그 다음에 166쪽 정이 물을 만나면 그림이 되겠습니다. 정이 물을 만나면 상관입니다. 상관이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는 기세는 보이겠죠? 정화가 무토를 생해주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는 기세는 보일 것입니다. 근데 이 상관이라는 것은 정에서 말하는 정관이 임수인데 임수를 딱 긋겨버리잖아요. 임수를 긋겨버리기 때문에 상관에 대해서 남편이 조금 잘못될 수도 있다. 이렇게 무가 임수를 극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자분 사주에서 정이 물을 만났을 경우에 상관성이잖아요. 상관을 만나버리면 상관이 나타나는 것은 행동이 빠른 거죠. 그래서 정이 물을 만나버리면 상관성의 발동으로 정화일주의 행동이 굉장히 빨라진다는 겁니다. 행동이 빨라지고 과단성, 적극성이 보입니다. 과단성, 그리고 적극성. 정화가 물을 만나버리면 과격하기도 하고 과단성, 적극성이 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정이 기를 만나면 167쪽 하단에 단가를 6번을 보시겠습니다. 정이 기를 만나면 정화가 기토를 만났는데 이거는 기라고는 무는 산이지만 기는 밭이 되거든요. 정이 무의 생에서는 정화가 산에 불을 냈다 그러면 정이 기에 대한 밭에다 불을 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이 밭이 기름 줄지 모르지만 이것이 오래가지 못하겠죠, 그죠? 그래서 정이 기를 만나면 밭에다가 불을 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이 밭이 기름지게 된다. 그래서 167쪽 중간에 보시면 정이 기를 만나면 첫 번째 줄 보시면 두 번째 줄 보시면 불이 꺼지면서 재가 되어서 대지천답을 기름지게 한다 라고 하는 것이 보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만 해놓고요. 넘어갑니다. 자, 정이 경을 만납니다. 정이 경을 만나니 우리 교재 168쪽이 되겠죠. 정이 경을 만나는 그림인데
이거는 두 번째 칸에 보시면 정화는 왕이 불렬이요. 왕이 불렬이고 왕이 불궁이다. 왕이 불궁이다. 자, 왕하지만 맹렬하지 아니하고 약하지만 빈하지 아니하다. 명중에 목인수가 하나라도 있으면 가추가동으로 금수기운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정화라고 하는 것은 왕하지만 맹렬하지 않고 또 약하지만 약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이것이 충분히 힘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힘을 갖추고 그 자체가 정화는 그 자체 힘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 명중에서 목인수가 한 개라도 있다면 목인수가 한 개라도 있어서 정화를 딱 뒷받침해 주겠다면 비록 이 정화의 기세가 약한 가을이나 겨울이 온다 하더라도 정화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추가동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가추가동이다. 가을도 괜찮고 겨울도 괜찮다. 그래서 정이 명중에서 목이 한 개라도 갖춰져 있으면 정화는 절대 꺼지지 아니한다. 그래서 가을이면 어떻고 겨울이면 어떻느냐 걱정하지 마시라. 그래서 금수기운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시 여기서 말하는 금수기운이라는 것은 가을 겨울 운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동그라미 1번 밑에 금수기운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가을 겨울 운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169쪽 정이 신을 만나면 정이 신을 만난 것은 자, 이 신이 금은보화가 되겠죠. 금은보화가 됩니다. 금은주옥, 여기서는 주옥이라고 그랬네요. 자, 금과 은이고 그 다음에 구슬이다. 이 예쁜데 편제입니다. 예쁘고 편제인데 이것이 정은 작은 불이고 구슬이고 보석이다. 구슬이고 보석인데 이 정화가 작은 불이기 때문에 신금을 능히 잘 관리를 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이 있잖아요. 망친다라는 뜻도 되기도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렇지만 정화 입장에서는 신금을 능히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금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다. 능히 관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신금 입장에서는 정화를 만나가지고는 신금의 형체를 볼 수 없도록 그 형체를 잃어버릴 수 있지만 정화 입장에서는 신금을 능히 다스릴 수 있다라는 그런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정이 임을 만나버리면 나오네요. 여러분들이 정이 임을 만나면 우리가 각기도 지금 병신수 정임은 무기화 이렇게 있잖아요. 간합을 외워둘 때 정임합을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정임합은 이것이 여러분들이 되게 엄난지알다라고 많이 기억을 하십니다. 정과 임은 엄난지알다 이렇게 체크해 두십시오. 엄난지알다. 정이 개를 만납니다. 정이 개를 만나는 것이 우리 170쪽에 있습니다. 정이 개를 만나는 것은 정활주가 개라고 하는 개수 7살을 만나서 개수 7살 편관 7살이라 하기도 하고요. 5살 편관이라 하기도 하고요. 정활주 사람이 7살 편관을 만나기 때문에 정화가 개수에 의해서 몸 다치고 있으니 몸을 다치고 관제가 일어나고 병원도 가야 되고 입원하는 해다. 교통사고 수술사가 잘 일어나기도 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